자, 오늘의 주전부리 한번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K배터리 수출, 골드만삭스에서도 연평균 33% 성장 전망을 내놨는데, 자, 우리 2차전지 하이클래스 투자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성장은 발판 삼아 지금까지 강하게 올라왔었고, 그러나 이 두 분, 오늘 계속 두 분이 나왔을 때 우리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2차전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안티들이 생기더라도 할 말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위기감을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주 지나고 나니까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어찌됐든 빠졌지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보유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마음 답답하실 텐데,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성장률이 계속 거듭했던 거 인정, LG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제외하고 글로벌 1위 달성한 거 인정. 그럼 이 타이밍에 앞으로 그 모멘텀들이 얼마나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또 개인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올해 초반부터 2차 전지를 노래를 부르시다가 이제 네. 조심해야 된다 해주셨어요. 이 조심해야 되는 구간, 이 K배터리의 성장성을 또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네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변한 내용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다만 제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동안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왔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2차 전지 그냥 유튜브 몇 개 보고 2차 전지 예전에는 관심 없다가 갑자기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네.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늘어났단 말이죠.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좀 레버리지 물량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주가의 추가 상승에 상당한 부담이 됐던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것에 대해 의견은 없습니다. 저도 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023년 올해에 지금 1,210억 달러인데 이게 25년에는 2,000 그리고 2035년에는 6,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해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2차 전지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가 687기가와트가 예상이 되는데 2025년에는 그 2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035년에는 정말로 크게 8배 이상 올해 대비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가 현재 800조 이상입니다. 이건 한국의 1년 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연말이 됐을 때는 1,000조 수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전반적인 실적 상황이라던가 트렌드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원년, 지금 배터리 원년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배터리 3사의 합작법인 설립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런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꺾였다가 다시 가는 시점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를 무지성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성장이 깨진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안에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차트적 위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조정 이후에는 또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성 이사께서는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좀 어떤 논조로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기대와 불안은 계속해서 공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잖아요, 훤히. 네. 전기차라는 것이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고 내 주변인들이 하나씩 전기차를 또 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지만 그것과 주가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3년도보다는 2030년도, 35년도를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 빠른 상승세를 좀 보였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 그 외 혹시 혹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엄청난 상승세가 다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고, 우리가 4, 5년 전에 제약바이오의 이 버블을 한번 느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A라는 회사가 전혀 제약바이오 회사와 연관이 없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핫하다 보니까 우리도 제약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나 할 겁니다 라는 뉴스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그 기업이 뭐 연속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2차 전지 저는 그런 기업들 옥석 가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 사명을 뚜렷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2차 전지 할 거예요, 2차 전지 사업에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지금은 철저하게 지금 조심하셔야 될 때, 그러니까 테마가 새롭게 형성이 될 때는 주도주, 2등주, 3등주 모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대장주가 흔들리게 되면 2등주, 3등주는 이제는 추풍 낙엽처럼 후두둑 떨어져요. 그럴 때는 대장주만 봐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다른 낙수 효과를 받는 2차 전지주를 저는 보실 바에는 이제는 그 두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성장성에는 의심이 없는데 이제 종목별로 좀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번에 방미에서 IRA 수혜 관련해서 배터리 공급망 관련해서 조금 더 뭐 의제를 좀 상정할 줄 알았었는데 전혀 뭐 일절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1 환율은 계속 상승 중에 있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 비용 또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진할 수도 있다라는 이 시장의 의견,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개인적 의견을 여쭤보는. 네네.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하고 네. 있는 곳이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곳이 전부 다 7곳입니다. 거기다가 얘기가 또 나왔던 게 현대차까지 지금 JV 설립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총 8곳이고요. SK온 이런 쪽들도 포드, 현대차 외에 다수의 고객들과 또 협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업체들이 전체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글로벌 점유율로 따지면 아직도 중국이 높아요. 1, 2위, 3위, 뭐 CATL, BYD, CALB 이런 쪽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중국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제외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월등하게 높은 세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IRA라던가 앞으로 세부 법안이 만들어질 유럽의 CRMA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결국은 배터리 3사,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단 환율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JV 형태로 설립을 하고 우리한테 요청을 할지라도 일단 일정 부분은 배터리 3사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설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장치 제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체 공장 설립 비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미국 하면 일단 선진국입니다. 인건비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 이번에 나온 실적들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빠르게 미국에 진출해서 합작법인 설립을 하고, 다른 SK온이라던가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쪽들은 지금은 현재 공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AMPC 생산세 공제 혜택을 제대로 본 것은 LG에너지솔루션 뿐이에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요. 네.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미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다시 1,300원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환율이라던가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던가 환율을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우리 배터리 3사의 수주잔고 800억, 그리고 800조죠. 그리고 거기다가 연말까지 쌓여일 1,000조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생산세 공제와 올해부터 원년이 될 미국의 이런 배터리 시장에서의 정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 합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실적을 낼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북미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태성 이사께서는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다르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게? 일단 뭐 극단적으로 예시를 좀 한번 드려보고 네. 싶은데 태양광 산업 특히 OCI라고 하는 기업에 네.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어요. 네. 일단 OCI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차트가 월봉 차트를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든지 대체 에너지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난 2009년도, 2010년도에 무려 60만 원대까지 한번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부터 100만 원 간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황제조가 될 것이다. 하지만 100만 원은커녕 지금 10만 원대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양광 산업이 발전을 안 한 거냐? 아니죠. 엄청나게 큰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관련주인 OCI의 주가는 이렇게 바닥을 탈피하지 못하느냐?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도 저도 이제 조금은 고려를 해볼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만약 잘 팔리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자기네 차를 더 잘 팔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내리는 거잖아요. 안 팔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기 둔화, 경기 침체 혹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져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재고 부담은 결국 제조사들이 또 지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미국인들도 자국의 이윤을 챙기려고 들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너무 호의를 베풀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의 힘을 살려주는 것,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지만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결국 자국 기업들의 힘을 저는 더 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 3사 혹은 전기차 기업들의 실현은 한 번 정도 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실현이 왔을 때 어떻게 잘 버텨내는지 여부가 그 기업들 향후에 이제 방향성이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길게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위치 혹은 조정 시에 천천히 매수를 담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OCI의 장기 차트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조정 시.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당장 앞으로 2차 전지가 네.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크게라기보다는 네. 하락의 그러니까 하락을 할 그 이유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 지금이 2차 전지 최고 상투자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빠르게 팔리지 않으면 지금 많은 배터리 셀 3사 혹은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전기차 시장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되었는데 막상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팔리지 않으면 굉장히 또 힘의 부침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조정을 기다리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제 마지막 질문은 네.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의 좀 온도차들이 다 있는데 이 중에 원탑은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될까? 이제는 좀 걸러내서 이제 네. 단 한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먼저 사영관 차장님께 질문을 드려보죠. 최선호주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배터리 3사 셀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이 AMPC 생산세 공제라는 혜택을 받아서 숫자가 반영이 된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이 지금 2030년경에 우리가 중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때 LG에너지솔루션이 300기가와트시 정도의 캐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IRA 세액공제 혜택을 앞으로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고 점유율 면에서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도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이 돼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차 전지의 어려움 때문에 고점 한 61만 원 부근, 62만 원 부근에서 쌍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121선까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53만 원 정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차전지 섹터 그래도 성장은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탑이다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 김태성 이사께서는 네. 썩 이렇게 2차전지가 좋지는 않아. 근데 네. 그 중에서 좀 제일 좋게 보는 거. 네. 그래도 저도 LG 에너지 LG 솔루션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일단은 이 SK온 혹은 삼성 SDI보다 눈에 찍히는 실적 자체가 먼저 좋다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삼성 SDI, SK온도 결국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고 거기서 또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생산을 안정화해서 지금 리포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수율이 80% 이상 넘어가야 회사가 이윤이 난다 그래요. 근데 그 수율 80% 넘는 게 굉장히 지금 힘들다 그러거든요. 지금 SK온도 지금 80%가 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만약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수율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 4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수율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주가가 밀릴 때 앞서서 차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조정의 제한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선택을 한다면 안정적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온도차가 있지만 배터리 3사 중에는 두 분 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짚어주셨네요. 이제는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 내일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찌매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잠시 뒤에 뵙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